방전효과 실험장치에서 단색광을 비추고 전원장치의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아인슈타인의 실험이죠. 광전간의 금속판은 전원장치 마이너스 극에, 자, 그 다음에 금속 막대는 플러스 극의 전원장치에 연결을 했다라고 하니까 역전압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두 개 찾으시면 되죠. 뭐하고요? 뭐 찾아야 되냐? 니은, 디귿 찾았어야죠. 기억 보시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금속판의 금속 막대 사이에 전압의 변화나 전압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밝기의 변화 그 비례하는 거죠. 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일 때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네, 실제로 진동수가 커지면 운동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정지 전압을 넘어서도 됐어. 네, 실제로 넘어오는 전자들이 발생할 수 있죠. 초록색 빛이었다가 파란색 빛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속판을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에 금속 막대를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하면 이거는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는 거죠.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네? 뭔 말이야? 뭐야? 순방향이 금속판을 플러스 극, 금속 막대를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하면 아니죠. 금속 막대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금속판에서. 아, 금속판에서 나와요? 그럼 금속판에서 나오면 이때 역전압을 본 거네요. 아까는 순방향 전압을 본 거고. 자,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니까 전자들이 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니은 디귿이 맞대요. 자, 그럼 6번 보시면 그림 가는 방전효과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가의 음극에 단색광 A, B, C를 비추는 건데요. 이때 같은 색깔이 있죠. 누가 같은 색깔이야? B, C. B, C가 같은 색깔이라 정지전압이 같아요. A는 B, C보다 훨씬 더 정지전압이 큰 걸로 봐서 A가 파란색빛, B, C가 초록색빛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을 찾아봐 라고 했는데 A보다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정지전압은 적어도 V0보다 크겠죠. 됐어. 네. 자, 그래서 작아진다가 틀린 거고요. A의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크다. 맞는 거예요. 자, B는 C보다 빛의 세기가 세다. 네, 세기가 세니까 전류가 세지겠죠. 되겠니? 이런 얘기.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제 빛이 입자의 성질도 띄지만 입자가 파동성도 띈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 기억나요? 핵분열을 하면 됐어. 에너지가 뭐 한다고요? 핵분열을 하면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핵반응을 해요. 핵반응 중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있고 핵분열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핵발전소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거고요. 자, 태양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수소가 결합을 하여 하나의 헬륨이 되잖아요. 만약 질량수가 2인 수소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자,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수소가 있다고요. 얘네가 태양에서 핵융합을 하면 양성자가 두 개고 중성자가 두 개인 이거 중성자인 거예요. 중성자가 두 개인 헬륨 원자핵이 돼요. 여러 개의 원자핵이 하나의 원자핵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별에서 일어나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됐어. 근데 이 중에서요. 이러한 수소를 다 합했을 때 이 질량이 4.01g이라고 치자. 근데 이게 헬륨으로 바뀌는 순간 질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4.01g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4.00g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하던 핵분열 반응을 하던 항상 처음보다 나중에 질량이 감소만 합니다. 모든 핵반응에서는요. 핵반응에서는 그게 핵융합
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상관없이요. 모든 핵반응을 할 때는 언제나 질량이 뭐하냐면 감소합니다. 그러면 질량이 얼마만큼 감소했어? 0.01g만큼 감소했죠. 이거를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질량의 결손이 생기는데 이 질량이 결손된다는 걸 옛날에 과학자들은 납득하지 않았어. 왜?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질량값이 줄어드는 걸 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오차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실험을 반복해도 계속 똑같은 양의 질량이 감소하는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이건 실험실에 오차일 수가 없다는 거야. 질량이 감소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감소한 질량은 뭐 됐을까? 그냥 질량이 없어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질량이 그만큼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그 수많은 에너지들이 핵융합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질량의 결손량과 에너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게 E는 mc 제곱이죠. 이만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질량에다가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분출되는 에너지의 크기야. 그래서 실제로 하루 동안의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질량 결손량과 태양에서 분출되는 에너지 값이 정확하게 오차없이 들어맞아요. 정확히 계산하면. 됐어? 이런 식으로요.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에너지, 질량, 그러니까 원리라고 해요. 됐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질량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우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보래요. 싫어요. 자, 그래서요. 너네 알죠? 히라사카 때 배웠죠? 맨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기 전 우주는 뭐밖에 없었다? 에너지밖에 없었다. 됐어? 그게 분출되면서 에너지가 응축해서 뭘 만들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입자를 만들었다. 그걸 기본 입자라고 한다. 그게 바로 쿼크다. 맞아?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알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빅뱅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의 핵반응을 통해서 질량이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랬을 때 양쪽 관계는 2는 mc 제곱만큼 일어난다. 이걸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라고 한다고요.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빛은 입자성을 띈다며. 에너지는 mc 제곱이야. 이거 다시 보면 mv 제곱이지 결국은. 그쵸? 이게 에너지죠. 근데 너네 운동량 알아? 운동량은 뭐야? mv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야? pv죠.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쓰면 돼? pc. 이게 에너지야. 이해돼? 이해돼?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운동량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에너지예요. 운동량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의 크기라고요. 그럼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HF라고 쓰는데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PC랑 같다고요. 맞냐? 오케이. 그러면 운동량 C분의 HF죠. 납득해? 납득해? 근데 너네 파동에서요. 속력 어떻게 보여요? F 나온다. 그러니까 이 C도요. 빛의 광속이잖아요. 됐어? 이거 F 뭐라고 쓰면 돼? 남다. 분의 HF. 그러면 결국은 운동량이라는 건 뭐야? 남과 분의 H가 돼. 됐어? 그래서 광자의 운동량은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광자의 운동량은. 괜찮아? 괜찮아?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그래서 그 일부가 전자한테 전달돼서 에너지를 감소합니다. 됐어?
됐어. 에너지를 감소하지 말고 운동량은 뭐 돼야 돼? 보존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컴퓨터 효과의 실험에서요, 파장이 남다인 광자가 정지해 있는 전자에 의해서 산란될 때 질량이 m인 전자가요, 속도 v로 튕겨나간다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충돌 전 가지고 있는 총 운동량은 충돌 후 가지고 있는 총 운동량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 이게 광자와 전자가 충돌할 때도 항상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고요. 이때 컴퓨터 효과를 실험할 때요. 네, 컴퓨터 효과에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자와 광자는요, 충돌할 때 마찰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알겠어? 네. 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이때 1번. 자, 입사한 광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입사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 람다분의 h.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래. 네. 입사한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로 써요. 우리가 그동안 물질의 운동량을 mv로 썼는데 광자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이거 유도된 과정 보여드렸어요. 자, 입사한 광자와 비교할 때 산란한 광자의 파장과 속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요, 여기에서 물어본 건 1번은 운동량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는 뭐를 이제 설명하는 거냐면 에너지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됐니? 실제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거는 충돌 후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충돌 후에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맨 처음에 광자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전자한테 에너지를 20만큼 줬다고 쳐.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는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광자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 나중에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원래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줄어야죠. 왜? 전자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감소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랬을 때요, 에너지는요, hf 맞아? 네. 근데 광속은 일정하다며. C는 F 람다라며. 그러면 F는 뭐야? F는 뭐야? 람다분의 C죠. 맞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람다분의 C 집어넣으면 사실은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HF로 구해도 되고 람다분의 HC로 구해도 돼. 아니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에너지를 람다분의 HC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충돌 후에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람다 원분의 HC로 가야 되는데 H라는 상수가 변하지 않아. 맞죠? 광속도 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얘보다 얘 에너지가 작아야 되잖아. 그럼 변하는 건 뭐니? 파장의 길이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 파장의 길이가 훨씬 모여진다는 얘기야. 길어져.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해. 괜찮아? 괜찮아.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돌한 후에 광자의 속력은 광속이잖아요. 이거 변하지 마. 광속은 일정하니까. 됐어. 그래서 충돌을 한 후에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정합니다. 대신에 파장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꼴이에요. 이런 얘기야. 납득해? 하겠어. 네, 쉽지 않은 개념이죠. 우리가 현대물리 잘 배우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이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빛이라는 입자가요,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가 감소한다. 컴퓨터 효과는 광자는 입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됐어? 네. 광자의 입자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빛은 입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빛은 파동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죠? 기억 맞고요. 니은 틀리고요. 됐죠? 네. 빛의 이중성을 증명하는 거니 이중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자성도 증명하고 파동성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자성만 증명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제가 8번이죠. 컴퓨터 효과. 자, 요걸 설명하는 게 컴퓨터 효과야. 광자가 와서 전자랑 충돌하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해. 그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야. 광자의 속력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한 거거든. 됐어? 그래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전자한테 줘. 마치 입자처럼 충돌해서 운동량은 보존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요. 이 컴퓨터 효과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은 기억. 산란된 빛의 진동수는 입사한 빛의 진동수와 같다? 아니요. 됐어?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는 감소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동수 감소합니다. 에너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광양자설.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다. 대신에 그 빛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일까 불연속적일까? 빛입자가 가지고 있는 건 초록색 빛, 파란색 빛. 됐어?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겁니다. 연속적이잖아.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빛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조차도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광양자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광자와 전자가 충돌할 땐 탄성 충돌한다. 이거 맞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전제로 깔고 설명한 게 컴퓨터 효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 꼬맹아. 발광 다이오드 하고요. 광다이오드는 반대예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거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광다이오드는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그냥 충전해서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광다이오드는 태양광 전지거든요. 얘는 빛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들어라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이 거꾸로입니다. 마치 전동기와 발전기와 같은 역할이죠. 서로 에너지 전환이 거꾸로잖아요. 됐죠?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야. 광다이오드가 태양전지예요. 실제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다. N형 반도체는 남아도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해요. 그죠? 남아도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합니다. 왜? 15족을 도핑하니까. 자, P형 반도체는요. 양봉이 드글드글합니다. 왜? 13족을 도핑했기 때문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아, 이 새끼는 자유전자였구나. 얘는 13족을 도핑해서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전자가 없는 빈 구멍, 양봉이었지.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요. 양봉은요. 전자가 있었어야 되는 자리에 전자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정전기죠. 뭐가 생기니? 인력. 그래서 이 둘의 경계면, 그 경계면을 우리가 멋진 말로 접합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접합면에는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자유전자와 양봉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곳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성띠가 생긴단 말이야. 중성띠가. 그 중성띠가 생기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양봉을 잘 못 가. 시간이 지나면 이 중성띠가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한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전압이 필요해. 그걸 바이어스라고 하는 최소한의 전압을 이제 반도체에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 공피층 또는 결핍층 이게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생겨. 그러면 이걸 깨주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깨져? 여기에 엄청난 빛을 쏘이는 거죠. 그게 태양전지의 원리죠. 엄청난 빛을 쏘이면 빛을 먹은 전자는 윗껍질로 뭐합니까? 올라가. 탈출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을 먹은 전자가요. 이 양봉과 결합해 아래 껍질에 있던 아이가 얘가 윗껍질로 전자가 올라간다고요. 전자가 빛 에너지를 먹고 윗껍질로 올라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유전자와 양봉이 분리됩니다. 그 자유전자와 양봉이 분리돼서 자유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올라가는 순간 원래 있던 전자들끼리 뭐가 일어나니?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요. 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청력 때문에 계속 밀리죠. 그래서 이쪽에 전자가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리된 양봉 플러스의 전기를 뜬다며. 그러면 양봉과 양봉 사이에도 서로 청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양봉이 반대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판, 여기가 플러스 판이 되는 얘가 바로 태양 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봐요. 이게 태양 전지야. 이걸 광다이오드라고 해.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광다이오드의 접합면에 빛을 비추면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자가 없는 전도띠로 올라가는 걸 들뜨고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자, 원자가 띠에 있는 양봉이 생깁니다. 됐어? 그래서 자유전자와 양봉이 발생을 하고요. 접합면 부분에 전이 차.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이 높이 차이, 이게 바로 전이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접합면의 전이차에 의해서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전기력을 받아 움직이고 양봉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움직여서 전압을 형성하게 된다.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태양전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밑줄 치고 태양전지라고 쓰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거 복사해가지고 왔어요. 우와. 안 돼. 이 복사기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설명입니다. 자, 복사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검은색으로 글자가 쓰인 흰 종이에 빛을 비추면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 종이는 빛을 뭐합니까? 반사. 됐어? 이때 빛을 붙이면 글자가 없는 흰색 부분에서 반사된 빛이 복사기의 드럼에 닿습니다. 그 반사된 빛에서 뭐가 나오니? 자유전자가 튀겨나와요. 됐어? 자, 그 자유전자가 튀겨나오면 원래가 무슨 극이었는데? 라고 하면 자, 반사된 빛이 복사기의 드럼에 다 대전되어 있는 원래 드럼통에 대전되어 있는 플러스 전원입니다. 거기에 전자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뭐가 됩니까? 중성. 됐어?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하얀색 종이는 중성이 돼요. 그러면 반사가 되지 않는 검은색 글자가 있는 부분은 빛이 튕겨가지 않으니까 중성이 안 되고 계속 플러스극이 돼요. 됐어? 그래놓고 잉크를 뿌리면 잉크는 마이너스거든요. 그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검은색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만 잉크가 있는 거야. 이게 복사의 원리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복사기의 원리도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전 효과를 이용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자, 복사기가 원래 띄고 있는 전하는요, 마이너스 전하가 아니고 플러스 전하입니다. 기억 틀렸어요. 니은. 방전 효과에 의해서 드럼에서 기억이 사라진다. 네, 플러스 띄고 있는 아이가 방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겨 나오니까 중성됩니다. 전하가 사라집니다. 전기력에 의해서 토너 가루가 드럼에 달라붙습니다. 됐어? 네. 토너에 있는 가루는 마이너스를 띄고요. 그리고 검은색 글씨는 여전히 플러스 전기를 띄기 때문에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집에 와서 100페이지부터 문제 풀어오는 건 숙제로 할게요. 자, 100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103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저하고는 파동 파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죠. 물리 1에서부터 물 2에 있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쉬울 거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QGPS를 안 찍었어.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 그런 거 아니면 괜찮아요. 응? 오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오늘만 그런 거야, 이 새끼야. 너 학부모 상담 기간이다. 잘하고
쌤 손톱 깎여서 깎아버리면 안 돼요? 재영쌤 불러서 빈쌤이 그냥 빈쌤 어떻게 깎으려고 안 해? 민쌤 재영쌤 엄청 깎으랬는데 지난생보다 안 해. 빈쌤은 걸. 재영쌤 너 포기하신 거야 이제. 민쌤 이제 못 그려서 못 그리자고. 자 시작. 빨리 풀어. 전반사가 뭔지 알죠? 네.